21세기에도 자고 있는 동안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 테러가 비일비재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한 가난에 시달릴 뿐더러 전쟁으로 인한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곳 중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동 분쟁의 핵심 지역,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중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땅이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지역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막막하실 텐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우리는 BC 2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이곳은 이집트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BC 15세기경 이 지역의 이집트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1세기경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데 이를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점점 쇠퇴하면서 그 지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해옵니다. 오스만 제국 내에서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을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0년가량 바로 이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세계 이곳저곳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 퍼지는데 우리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일단 당시 유럽 사회 내에서 반유대주의는 정말 만연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랑스 참모본부에서 근무하던 드레피스가 어느 날 독일의 군사 정보를 넘겼다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드레피스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 진법이 나왔는데 군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체가 술렁이게 됩니다. 인권과 정의를 옹호하는 세력과 군부와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프랑스 정치계가 나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때 이 사건을 보고 충격 먹은 사람이 있었고 바로 테오도르 헤르츠리였습니다. 헤르츠는 유대인들이 유럽 내에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2000년 전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상충되는 두 개의 조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의 상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내에 반란 세력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국가들의 독립을 약속하는 맥마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민족국가를 설립하는 데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랍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세워주겠다, 유대인들에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양립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때그때 변하는 전시 상황에 따라 이런 선언을 한 거겠지만 이는 나중에 벌어질 전쟁의 불씨를 지핀 꼴이 되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6%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나 전쟁이 끝난 후인 1931년 17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1946년에는 65만 명으로 32%까지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 유대인 때문에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확대되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아랍인들은 아랍인대로 불만을 갖고 서로 무력투쟁을 벌입니다. 이에 영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죠. 여기에 유엔은 두 개의 국가로 분할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땅 분할하는 비율이 조금 이상합니다. 팔레스타인 영토의 55%를 유대인에게, 45%를 아랍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사실 아랍인들의 인구가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데 땅은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또 주변 아랍인들은 여기에 이스라엘을 세우면 바로 전쟁이라고 경고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는 그날 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중동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랍연합의 총 인구는 1억 4천만 명, 그리고 유대인들은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연합은 영국식 훈련을 받은 정예군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사병이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무기도 부족해서 총 한 자루로 2명에서 3명까지 돌려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의외로 선전하면서 일주일이면 아랍의 승리로 끝난다는 전쟁은 한 달을 넘겼고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미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최신 무기로 무장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1차 중동전쟁이 끝납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총 4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피트 의장이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이걸 오슬로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정으로 두 나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듯 싶었으나 이스라엘 내의 구구파 세력에 의해 라빈 총리가 암살이 되고 팔레스타인 내의 무장 조직이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면서 또다시 평화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분쟁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보다 열세다 보니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지만 자다가 폭탄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질 거란 상상을 지금 저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평화협정 맺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은 유럽 내에서 차별을 받았고 현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